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일부 진척이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선체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선 해군 해난구조대 전회 부회장 그리고 강태우 국제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강태우 기자. 예. 먼저 지금 현지 시간이 새벽 3시쯤 지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차가 7시간 차이니까 지금 새벽 3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헝가리 지금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 그 수습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추가로 지금 밤새 3구가 더 지금 수습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3구가 수습이 됐는데요. 침몰 사고 현장에서 2구, 그리고 강 하류에서 1구,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모두 3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모두 실종된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3시 40분쯤 침몰 선박 선체에서 여성 시신 한 구를 인양했는데 40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예. 또 앞서 오전 9시 21분쯤에도 선체에서 남성 시신 한 구도 수습했습니다. 확인 결과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또 침몰 현장 50km 하류에서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30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실종자가 11명 남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실종자 11명을 더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종자들이 발견된 위치가 배 인근에서부터 저 멀리 132km 떨어진 지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수색 구조 작업의 포인트는 뭘까요? 어제 그제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그 실종자가 어떤 가스에 의해서 뱃속에 어떤 가스가 참으로 해서 오늘까지는 물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류로 갈수록 이게 늪지대가 많고 그 강의 폭이 넓었어요. 근데 거기서 맨 먼저 발견이 됐죠. 그렇죠. 맨 먼저 발견된 이유가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맨 먼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점점점 올라올수록 지금 보시면 발견 그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53km, 지금 어제는 50km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더 가까운 거리에서 또 어떤 부위에 그 수면 속에 어떤 그 실종자가 내재돼 있다면 그 부분에 다시 물 위로 수면 위로 또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요. 네. 오늘까지는 그 철저하게 수상 구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고요. 네. 지금 그 구조 작업의 어떤 기본이 어제도 기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난 지점을 가장 정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냥 바닥이 뭐 돌이나 또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철근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걸려 있을 확률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실종자가 지금 2구 정도 배 주변에서 함 주변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사고 당시보다는 날씨, 말씀하신 대로 기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변수도 있고요. 오늘 뭐 수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씨도 굉장히 관심인데 헝가리 오늘 날씨 예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오늘 날씨는 뭐 크게 어제 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 선박 한 척이 지금 현장에 더 투입이 된 상황이죠, 수색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양 작업에 약간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측은 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좀 더 속도를 내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팀은 여전히 이제 수색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선박 한 척을 더 투입해서 다뉴브강 하류 지역에 수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헝가리 측에도 수색 범위를 좀 더 넓혀달라. 그리고 헬기와 선박 등 추가 장비도 좀 투입해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골든타임 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종자 수색, 하류 혹은 그 주변 강한 이런 데 수색을 좀 더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우리 측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잠수사들 안전 문제 때문에 선체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헝가리
당국하고 우리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종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예, 일단 뭐 중요한 게 대책본부 자체가 헝가리이기 때문에 헝가리 측의 어떤 결론은 뭐 결국 우리하고 협의한 겁니다. 예. 선체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거로 들어가지 말고 대신 이제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면 선체 혹시 남아있을 시신들이 실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할 뭐 예. 그물망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작업하는 그 침몰 현장 조금 더 아래쪽에 나머지 뭐 작은 배라든지 이런 걸 대기시켰다가 실종자가 유실되는 거를 이제 뭐 건져 올리는 그런 이제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협의 사항은 그 선체는 인양해서 올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로 만약에 인양을 해서 선체를 바깥으로 끌어낸 경우에는 예. 우리 구조대가 먼저 들어가서 그 시신들 상황을 파악하고 실종자를 이제 수습하는 거. 이렇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양 뒤에는 우리 잠수대원들이 뭐 들어가서 현장을 그쵸. 수습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예, 예. 결정이 됐는데 배를 밖으로 끌어냈을 때. 예. 지금 그 선체 진입을 못하는 그 이유는 잠수사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구조라는 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게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헝가리 측에서는 그 우리 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헝가리 측의 의견도 사실은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조율하는 과정에. 네. 근데 원칙적인 구조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함내가 오히려 예. 조류 흐름이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함내를 진입했을 경우는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지금 같이 헝가리 측의 그렇군요. 의견을 많이 예.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네. 지금 우리의 실종자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이 마음과 좀 뜨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수색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또 하나 관심이 이제 배 인양 부분인데요. 인양이 당초 예정대로라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하러 투입되는 이제 크레인선이 클라크 아담인데요. 이 클라크 아담이라는 대형 크레인이 78km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했지만 4개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2개는 통과하고 두 곳을 통과하지 못한 채 지금 멈춰섰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이제 아르파드하고 머르기트, 사고 현장에 있는 머르기트 다리 2개인데요. 거리를 보면 이제 지금 침몰 지점에서 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정박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인양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선박을 끌어올 크레인이 아직 도착을 못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양선 선장의 얘기를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Hát mi úgy kalkulálunk, hogy ha Budapest 410 alá csökken vagy 420 alá csökken a vízszín, akkor több esélyünk van, ahol biztonságosan átérünk. És a legutolsó híd az ráadásul, bocsánat, hogy itt nagyon íves. Tehát a közepén jó lenne a magasság, de hát gyorsan lecsökken. És azért egyenesen nem tud elmenni, mint egy vonat vagy egy autó esetleg. 네, 이게 다리가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크레인이 현장까지 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작전을 할 때는 그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 조사를 해보고 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어제 오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 바로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네. 계속 하셨는데. 예, 예. 그러는데 너무 애단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애단을 하면 계속 말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실수를 계속 하게 되면 실종자의 가족들은 네. 그만큼 더 고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할 때 지휘부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철저한 조사 예.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해줘야지 제2의 그 예.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실종자 가족에게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줬으면 지휘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게 아마 지금 이게 크레인이 도착을 해도 약간의 시간은 더 지연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이렇게 정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 그래도 5나트 정도 흐른다고 하면 고박을 하고 이 보니까 이 크레인이 보통 일반적인 크레인은
자체 기동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유도선으로 해서 배를 크레인을 끌고 다니는 형태인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자체 기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체 엔진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유도선으로 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고박을 하거나 이제 그 어떤 크레인이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조종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리합니다. 자체 엔진이 자체로 달려 움직일 있으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자체 엔진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최신형 그 크레인 같아요. 제가 보고는. 예. 그럼 뭐 그 현장에 도착해서 하게 되면 수중 군환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라면 올리는 데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리는 낮고 크레인은 크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다 못 오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클라크 아다무가 동유럽에서 가장 큰 그 크레인이라면서요. 동유럽보다는 확인된 사실은 헝가리가 갖고 있는 크레인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선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리를 통과하려면 아까 그 선장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4.2m 정도의 수위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도 또 내려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그 헝가리 다뉴브강의 수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뭐 사이트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현재 보니까 4.5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요? 지금 수위가. 예. 지금 수위가 4.55m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30에서 40cm 정도. 그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또 어떤 혹자는 이것이 뭐 한 하루 반 내려가는데 수위가 그 정도 내려가는데 하루 반 걸린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 사이트나 어떤 또 다른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3일 정도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로 이렇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예. 왜냐하면 이제 상류에서 어제 소나기도 있었지만 그런 물들이 더 그 강으로 이렇게 흘러들은 그런 것까지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튼 그래서 한 뭐 하루 이틀은 좀 더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는 거를 확인하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평상시 다뉴브강의 수위가 한 3m 3m 정도가 정도입니다. 평균인 예. 거죠. 지금 그러면 4.55m 정도. 4.5m. 그리고 예. 인양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제 4m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고요. 보통 지금 9m에서 7m 정도로 내려오는데 한 2m 내려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 꼭 비례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30에서 40cm 수위가 내려가는 거는 어느 정도나 보통 걸린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 사이트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요. 예. 그 강 상류 쪽에 어떤 변수가 그 수위 조절을 하는데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나기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강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지면 다시 더 유량이 정지 상태나 또 더 누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뭐 위에가 네. 정말 그 강상류 쪽에 가까운 곳에 어떤 댐이 있다거나 그러면 수위 조절이 많이 가능하지만 네. 저는 네. 쉽게 예단하는 건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견된 추가 희생자 3구가 모두 우리 국민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에서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일인 오늘도 대책회의를 열고 수색 방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대책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일인 오늘도 이곳 외교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화 본부장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현장의 신속 대응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잠수 장비와 수중 드론을 현지로 보낸 데 이어 추가로 더 지원할 장비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장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회의 후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슬로바키아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헝가리 외교장관과 별도의 만남을 진행하고 사고 대응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사고 수습 과정이 길어지면서 신속대응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 인원을 교체하거나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어제 수습된 희생자 3구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 됐습니다.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은 남은 11명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양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위가 높아 침몰 현장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위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사흘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혜선 해군 해남구조대 전회 부회장 그리고 강태욱 국제부 기자와 함께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김지선 기자도 얘기했지만 사흘 정도 걸려야 이제 수위가 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는 수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변수도 있을까요? 네. 예. 뭐 아까 말씀 중에 그 다른 방향인데요. 그 상류층에 네. 그 강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유입되는 양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쪽 지역에 비가 더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날씨 예. 강은 어쨌거나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유입량이 가장 변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날씨나 이런 데 민감하게 작동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그 사흘이 아니라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상류층에 그럼 사흘이 아니라 다 한 달 더 넘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제 바람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줄어들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모두가 아마 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수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수위가 맞춰져서 크레인이 도착을 해서 인양을 하더라도 인양 작업 자체도 지금 녹록지 않은 이런 작업입니다. 인양선 선장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Hát igazából minden egyes mozdulat, tehát az emelőköteleknek a rezdülésére figyelni kell, hogy állnak, milyen szögben tartanak, ezekre kell legjobban figyelni. Abból lehet következtetni, hogy mi történhet a víz alatt, mert olyankor búvár nincs lent, amikor emelünk, mert veszélyes nagyon. 네. 인양할 때는 잠수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살피면서 작업을 하겠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오셨는데 네. 지금 일단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선체 무게가 저희가 그 파악하는 걸로 보면 55톤, 예. 대략 한 60톤 되는 목선 같은데요. 그 정도의 어떤 그 선체를 인양하려면 보통 한 160톤을 들 수 있는 150톤 정도 가능한 크레인이면 인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인양할 때 또 그 어떤 뻘이 아니고 이게 어떤 바위나 또는 딱딱한 진흙이라면 마찰 계수가 많이 떨어질 예. 거거든요. 사실은 크레인이 바닥에서 들 때 가장 배를 물로 들 때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고요. 무게 중심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이기 때문에 예. 그때 이 선장이 보니까 상당히 경험이 많은 예. 크레인 네. 선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수위 바닥이 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인양하는데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선장이 말한 것은 결박이 된 상태에서 크레인이 들어 올릴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잠수사가 없이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을 들어 올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 그것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와이어가 됐든 그다음에 로프가 됐든 해서 배를 결박을 하고 그것을 크레인에 연결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리가 폭발돼 가지고 잔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이점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제 울퉁불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사들이 그거를 이렇게 피해서 잘 예를 들어서 들어가 가지고 다 확인하고 해서 배 전체에 계속 그 로프 같은 거를 이렇게 예. 묶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작업이 뭐 어제 하루 종일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 아직도 작업 그 자체가 작업이 진행 중인 거군요. 예, 오늘 다시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혹시 이제 시신이 발견되면 인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난 유람선이 굉장히 오래된 70년 정도 된 노후된 배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들어 올릴 때 혹시 부서지지 않을까? 그리고 물속에 혹시 이렇게 인양 작업이 지체가 돼서 오래 있으면 더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럴 염려가 충분히 내재돼 있고요. 예. 방금 기자분 말씀하셨지만 이 인양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 뭐냐, 힘든 작업이 뭐냐? 지금 고박하는 작업입니다. 고박하는 작업. 예. 이게 그 아까 말씀처럼 그 어떤 뒤에 콘크리트나 또 돌 위에 이런 딱딱한 거 위에 이게 얹혀 있다면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그 배 전체를 감싸는 로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육상에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 배를 인양을 할 때는 엔진이 어디가 있고 예. 올렸을 때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게 기울이고 이런 것까지 복잡한 수평까지 다 맞춰서 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건 수평 계산을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서 그걸 맞춰 가지고 자 여기다 뭐 밴딩을 넣든 와이어를 넣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지금 구조 인양하는데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걸 밴딩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됐다 그러면 만약에 인양 도중에 이걸 파손이나 예. 또는 뭐 유리창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된 부위나 그럼 선내에 있던 어떤 유실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예. 그러면 또 2차 다른 구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염려해서 아마 패칭이나 또는 그 나무나 또는 그물 이런 걸로 해서 유리는 깨지지 않게 보강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이제 사고로 해서 파공 개소는 그물망이나 또는 예. 철제나 뭘 동원해 가지고 그걸 새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두 예. 번째 이제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인양하고 구조 뭐 이런 작업을 다 해보신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의 준비 작업 굉장히 준비하다. 막 들어갈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 유람선 인양 작업 준비가 지금 현장에서는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배 안에 있을지도 모를 실종자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대비책,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런 대비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박석영 기자가 리포트를 보내왔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헝가리 민간 잠수 업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과 대책본부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유람선 사고 7일째, 아침부터 인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머지않아 현장에 도착하게 될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과 사고 선박을 연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선체를 체인 등으로 감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양 도중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은 먼저 파손된 부분을 그물망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작은 창문은 깨뜨려 물을 빼고 수압을 낮추되 깨질 우려가 있는 큰 창문은 튼튼한 막대나 체인으로 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생길 수 있는 유실에 대비해 하류 쪽에 고무보트나 경비 정도 대기시킬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배 앞에 큰 부유를 띄울 겁니다. 부유를 이렇게 띄워 놓으면은 이제 뒤에 있는 모든 그 인력들이 이제 배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부유 대형으로 이렇게 배들이 배치하고 있으면은 충격을 받아 크게 파손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사고 선박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양 과정에서 일부 손상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어서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A lehetősége mindennek megvan, igazából csak az esélye szerintem viszonylag kicsi. Hát próbáljuk úgy megkötni, tehát nagyobb felületen, hogy ez ne történjen meg. 헝가리 당국과 우리 측 신속대응팀은 실종자들을 놓치지 않고 배를 온전하게 들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네. 지금 박석영 기자 리포트 보는 중에 이제 소나로 찍은 배 위치까지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일단 들어올리기 전에 배의 창문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나 있다면서요. 근데 위에 있는 작은 창문을 깬다고 합니다. 이게 물을 좀 빼기 위한 그런 작업. 그렇죠. 이제 네. 들어올리는 과정에 깨지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선실 내부에 시신이 있으면 그리 유출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예 그 작은 창문 같은 경우는 뭐 깨진 것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곳을 통해서 시신들이 하류까지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들어올리기 전에 유리 작은 어차피 깨진 것들은 좀 깨서 예를 들어서 그럼 물이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뭐 그 예를 들어서 압력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깨고 그리고 약간 좀 부실한 뭐 큰 유리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올릴 때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게끔
예. 그래야지 들어올릴 때 물이 빠지고 이런 거를 우리 이 구조대들이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아예 그런 사전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배 선체 내부의 상황이나 바깥의 상황이 지금 파악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뭐 정확하게 예. 뭐 시야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 차례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만지고 해서 이제 종합해 본 결과는요. 먼저 이제 이 선체 그동안에는 선체의 가운데 부분이 타격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크루즈선이 이 침몰 선박을 추돌 할 때 가운데를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또 목선이고 했으니까 이제 가운데가 많이 훼손돼서 만약에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실제 인양 작업에 들어올릴 때 가운데가 두동강이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잠수사들이 여태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살펴본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예. 조금은 좀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됐습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실종자 지금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되고 배 인양하는 준비 작업도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구조가 우선으로 계속 진행을 했지만 헝가리 측에서는 인양이 우선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면 헝가리 측에서 인양을 목표로 하면 지금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 인양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느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뭐 예. 밴딩 작업이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인이나 와이어를 쓰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현지 예. 기자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왜 그걸 사용하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구나 목선인데 예. 또 세월호 때도 보셨지만 물론 배 크기가 약간은 다릅니다. 예. 다르고 무게도 다르지만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보면 먼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와이어로 인형을 하려고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선 같은 거는 그 70년이나 된 목선은 파손은 눈에 보도 뻔한 거예요. 목선이기 때문에. 네, 목선이기 예.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인양할 때 어떤 줄을 바꿔야 되고 그 줄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양쪽에 그 선미 선수 두 개만 건다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정말 2차 사고 발생한 예. 게 거의 많아요. 근데 이게 4개 정도는 걸어서 힘의 균형을 다 골고루 미치도록 우리 제킹바지선 마냥 힘에 골고루 미쳐야지 이게 제대로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지휘하시는 지휘부나 예. 또는 수중에서 작업하는 구조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하는 게 가장 예. 인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험자 입장에서 체인이나 와이어가 왜 사용되지 않는지 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제 뭐 취재가 더 되면 이어지는 뉴스 특보 시간에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선 해군 해난구조대 전회 부회장 그리고 강태욱 국제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